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 그리고 지속적인 선택과 최소한의 베팅,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고르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하고 가고자 합니다. 투자란 뭘까요? 이 크고도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루들과 선배 투자자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과거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요. 투자자라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먼저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내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미래의 나한테 부를 더 크게 늘려서 보내주는 행위예요. 이 리스크를 치환한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시간으로 녹인다는 개념,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을 정리하기까지 저는 2008년에 투자를 시작한 다음부터 1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이 문장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했죠. 이 얘기는 투자에 있어 리스크는 당연히 따라오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투자는 리스크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건 오직 시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시간이 없다면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시간에 녹인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않다. 시간이 짧다. 그러면 리스크는 커지거나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조금씩 녹아서 수익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즉 치환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리스크는 당연한 거고, 그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간뿐이며, 이 시간에 녹여서 치환하는, 수익으로 치환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력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이 내용이 제가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세 문단으로 좀 더 풀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 문단으로 정리한 걸 보시면 좀 더 투자에 대한 개념, 저 리스펙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면 우리의 어떤 고민은 이 다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시간에 잘 녹일 수 있을까? 그래, 리스펙 네가 얘기하는 거 위에 설명한 거 다 알아들었고 리스크 시간에 녹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녹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절대 녹을 것 같지 않던 리스크를 잘 녹여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봄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을 하는 투자와 지속적인 선택과 최소한의 베팅을 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투자를 원하십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택은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해서 선택된 거에 지속적으로 베팅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선택을 계속 해주면서 베팅을 최소화하면서 뿌려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맞고 옳고 그르군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없고요. 옳고 그르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선택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질문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입니다. 그러면 왜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을 선택한 투자 방식이 리스크를 시간에 더 잘 녹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행위는 마치 커피를 내려서 원액을 뽑는 추출 과정이랑 같아요. 우리가 핸드드립 커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고의 커피는 일단 좋은 원두가 있어야겠죠. 이건 좋은 자산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이 좋은 자산, 이 좋은 원두가 적당한 크기로 갈려져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부으면 그 리스크를 이용해서 원두가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 생기죠. 근데 이 원두가 부풀어 오른다고 바로 커피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원액, 그 수익을 모아서 마시는 게 바로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저는 이 투자를 커피에 비유한 이 비유법을 드립커피론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립커피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에 대한 개념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개념처럼 드립커피를 만드는 행위랑 같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부풀어 오르는 원두가 그 물에 뜸이 들여지면 차곡차곡 그 필터를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내려오는 그 원액인 수익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드립커피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드립커피론을 통해서 제가 왜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이 저 드립커피를 만들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을 커피하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좋은 원두, 자산을 몇 개만 고르는 거죠. 왜냐면 최소한의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좋은 원두들을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리스크에다가 지속적으로 부어줘야 됩니다. 물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부풀어 오르지 않죠. 전체적으로 푹 적셔주고 걔네들이 뜸이 들여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충분하게 원두가 커피를 뽑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기다림의 결과인 원액이라는 수익을 받아서 마시는 거죠. 이 방식이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석적인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법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의 핵심은 일단 좋은 원두를 고르는 거겠죠? 아무리 뜸을 잘 들이고 오래 기다려도 안 좋은 원두에서는 좋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원두 자체를 잘 골라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리 리스크를 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더라도 안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라고 아무거나 사서 갖고 있으면 오르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 다음에 상방이 뚫려 있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성장주나 아니면 인플레이션만큼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고 해칭될 수 있는 수단이라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빠른 혁신, 산업혁명, 삶의 방식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 과정 속에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이어야만 장기적 우상향이 가능하고 이러한 장기적 우상향을 담보로 한 이 구조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넣어서 원두를 불려 원액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커피를 마시는 과정처럼 이 드립커피론은 제가 선택했던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 방식에 더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고르면 일단 투자의 절반은 끝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 자산의 선택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각 자산별로 한두 개 정도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10개씩 자산을 선택해 놓고 주식 10개, 코인 10개, 부동산 10개 뭐 이런 식으로 막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의 실체도 모르고 그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어렵고요.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자산들, 내가 정확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 몇몇 자산만, 그 종목만 선택해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뜨거운 물을 잘 부어줘야 되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원두도 지속적인 물 공급이 없다면 부풀어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즉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지속적인 매집이 없다면 수익은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자산을 골랐다고 끝이 아니라 그 좋은 자산은 지속적인 매집을 해주면서 수익의 범위를 부풀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풀려 올라진 데에서 원액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들은 뜨거운 물인 리스크를 붓고 시간이 지나면 뜸이 들여진 원두 아래서 이 원액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쌓이겠죠. 이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발견했다면 지속적인 배팅, 즉 매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금융자산이라면 더더욱 변동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돈 생겨사, 돈 생기면 그냥 사, DCA 이런 거 하든 볼린저 밴드를 통해 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속적인 매집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수량이 깡패라는 걸. 수량이 깡패입니다. 깡패는 못 이겨요. 그러면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반대쪽에 있는 지속적인 선택과 최소한의 베팅이라고 하는 그 방식은 어떤 걸까요? 커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짧은 시간에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자신한테 시간도 많이 없고 돈도 좀 쓰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붓니다. 그리고 원두가 조금만 부풀어 올라요. 아주 최소한만 부어가지고 원액이 똑똑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몇 방울 받아 마시고 바로 또 다른 원두로 교체해서 또 똑똑똑 조금 떨어뜨리고 부풀려서 한두 방울 떨어지면 먹고 바꾸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원두로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핵심은 최대한 물과 시간을 아끼는 거겠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게 좋은 원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원두들 갈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조금씩 따랐는데 어떤 놈은 갈아가지고 물 부었는데도 원두 안 떨어지는 놈도 있을 거고 어떤 놈들은 원두 갈아가지고 넣었는데 물 조금만 넣어도 진한 액이 나오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만 안 먹을래. 야 그리고 설령 좋은 원두라고 해도 야 그거 유통기간 지났을지 누가 아냐? 난 그건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최소한의 물만 부어서 한두 방울씩만 챙기자. 이게 효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만약 매번 새로운 원두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구조라면 그만큼 필터도 많이 써야 되고 원두가 섞이지 않게 글라인더도 닦아야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물론 이런 과정들이 힘들지만 이걸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이 매번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필터 바꾸고 이게 그렇게 재밌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성향에 맞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원두 기껏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뜨거운 물 버가지고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그냥 원액 두 방울 떨어진 거 혓바닥으로 해서 몇 번 먹고 그냥 바로 버린다고? 이게 과연 현명한 방식인가?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좋은 원두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딩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자신만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매매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이러한 트레이딩 방식을 제가 설명드렸던 드립커피론의 투자 방법하고 연결시킨다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지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투자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트레이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트레이딩은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섞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이러한 방법은 좋은 커피를 마신다는 투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마치
바리스타가 어떤 평가를 위해서 시험 테스트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 방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액은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쓰레기통에 버린 필터랑 커피병만 뒹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 갈아서 집어넣었다가 버렸다 한 그냥 그 쓰레기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죠. 자, 긴 설명이 끝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선택과 최소한의 베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시고요. 그 정의된 내용에서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자신의 정의에 더 적합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각자에게 맞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설명드리면 유튜브 채널 역시 최소한의 선택과 지속적인 베팅입니다. 여러분이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된 채널에 지속적으로 베팅하십시오. 끝!